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거액의 사드 비용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1천억 원이 넘는 사드 시스템으로 한국을 보호해주니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건데요. 트럼프는 또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우리 국방부는 미국 측 부담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반박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뉴스 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I want them to pay. I would love to continue to defend Japan. I would love to continue to defend South Korea. We have 20. North Korea with South Korea. You see that, it's heating up again. Sure. So we send our ships. We send our troops. We're getting ready to go in there and defend them. We get nothing. It's like crazy. 자, 트럼프 대통령, 저렇게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내뱉은 말 때문에 이때부터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결국 한국 방위비를 더 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 것이 온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골자가 두 가지입니다. 사드 비용 10억 달러 한국이 내라. 이미 한국이 이렇게 통보를 했다. 그리고 한미 FTA 끔찍하다. 이거 네.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한국은 부지를 제공을 하고 그 일반 제반 장비라든가 이런 설치에 대해서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서약서까지 네. 썼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사드 하나를 자기 돈으로 사서 전개해 놓고 우리는 지금 성주 골프장 부지를 제공했죠. 부지를 제공하고 기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이미 계약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 아닙니다. 좀 고쳐야 되겠는데. 아, 그래요? 운영 유지 비용도 미국이 내고 우리는 숙소 정도는 저조리 될 겁니다. 네. 이게 기반시설 정비는 우리가 되고 나머지 부품을 간다든가 하는 운영 유지비 그다음에 미군 월급도 주는 것도 당연히 다 알아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국방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드를 배치하는 비용 그리고 미국이 지금 1조 원 이상을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 전체 국방 예산이 지금 40조 3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 고치면 1조 1천억 원 정도 되겠죠. 네. 사드 한 개 포대 비용이 1조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연 유지비가 250억 정도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 국방 예산의 적어도 40분의 1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정도의 규모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돈을 달라고 하는 거 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정훈 위원께서 할 말이 있으신가 봐요. 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에 이렇게 예민하죠? 아, 예민할 수밖에 없죠, 돈에. 아니, 이 멘트를 보게 되면 네. 하고 싶다잖아요. 네. 그다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거지. 네. 그 모든 국제조약을 볼 때는요. 네. 이 국제관계를 볼 때는 소파 협정이라든지 그 주한미군 지휘 주둔에 관한 협정을 보시면 돼요. 네. 금방 김정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땅과 기반 시설만 약간 제공하게 돼 있고 네. 만약에 우리가 사드가 필요해서 우리가 갖고 왔다 그러면 우리가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용산에 있던 미군 기지를 우리가 요청해서 옮기자는 평택으로 네. 그 돈을 우리가 9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죠. 지금 사드는 네. 사드 같은 경우는 그건- 미군 주한 미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배치하는 맞습니다. 게 우선적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달라고 해서 주는 의미보다는 그게 더 강하잖아요. 저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저건 진심이라기보다는 네. 이만큼 내가 했으니 네.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도 왜 우리 돈 써가면서 하느냐 이런 시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툭 던진 말이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함은 당장은 아닙니다. 일단 국방부에서는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비용은 미국 부담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것이 한미 합의 사항이다. 약정서도 있다. 국방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당연하지요. 약정서도 있고 또 합의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오산에서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B2가 어디 왔다 가고 이제 하는데 네. 그 비용을 누가 냅니까? 미국면이니까 미국이 내는 거죠. 네. 사드도 미국 무기니까 미국이 내는 겁니다. 네. 만약에 사드를 우리가 샀으면 네. 우리가 부담해야 될 텐데 네. 미국이 자기네가 가져와 자기네 운영하는 게 당연히 자기네가 내는 것인데 네. 그걸 알면서도 왜 그럼 트럼프가 저렇게 황당한 소리를 했느냐 하는 네. 부분인데 아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FTA 문제를 같이 그 얘기를 했죠. 10억 불 얘기를 했는데 FTA에서 한미 간의 그 협정을 파기한 다음에 네. 유리하게 협상을 전개하기 위해서 10억 불 처리를 하나 해놓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도에 한미 주둔군 주둔군 분담금 협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네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이 내년도에 있는데 네네. 내년도에 한미 간의 협상을 유리하게 해서 네. 우리가 현재 2조 원 중에서 1년에 미국이 2조 원 정도 쓰고 있는데 그중에 한 9,500억, 한 50% 정도는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그걸 좀 한 60%나 70% 올리려고 일단 카드로 사드 비용을 던진 것이지 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번 던져본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근거가 네. 다른 예를 들자면은 중국에 대해서 그 환율 조작국 한다 그랬다가 네. 관세를 45% 올린다 그랬다가 네. 이거 얘기하니까 당장 중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걸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멕시코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국정 장벽을 세우는데 그렇죠. 자기네가 세워놓고 부담은 멕시코에 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나프타를 파기하겠다 했잖아요. 네. 이것도 나프타를 파기해서 다시 협상을 하면서 유리하게 그걸 고치기 위해서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것이고 사드 배치도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타고난 협상가, 타고난 사업가 뭐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어떤 비용의 지불이라든가 아니면 FTA 파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취한 거다. 그러기 위해서 좀 속된 말로 하면 좀 어거지를 부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고도의 협상을 시작하는 그런 셈이죠. 협상을 시작하는 발언으로 오늘 한 건데 제가 네. 풀텍스트를 봤거든요. 전체 인터뷰를 봤는데 그 발언만 보면 정말 돈 내라예요. 네. 왜냐하면 한국을 우리가 지켜준다. 사드로 한국을 우리가 지켜주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느냐. 왜 우리가 돈을 내느냐라는 발언을 6, 7차례를 네. 반복합니다. 아무도 그 돈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 한국이 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용, 시장용 발언이라고 쳐도 굉장히 세게, 강하게 한 발언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의 반반씩 지불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금. 그럼 결국에는 사드 비용을 우리가 줄 수 없다라고 계약서를 내민다면 결국엔 방향을 틀어서 이 방위비 분담금액을 더 늘려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통상 한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협상을 재협상을 하는데 그건 통상 보면은 물가 상승률만 이렇게 재산정을 해서 네. 올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변수가 하나 있는 것이 우리가 용산에서 평택으로 미군 기지를 옮겨주면서 네. 총 비용이 16조 원입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9조 원을 이제 썼거든요. 네. 미군이 7조를 쓰고 그러면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9조 원을 썼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할 때 이 9조 원 얘기를 할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그 군 관계자들은 다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라 소리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협상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건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트럼프 한 말 가지고 많이들 이제 말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고요. 네. 금방 하신 말씀대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하는 거에 우리가 과도한 투자를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민족 자존심 때문에 지금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건 별 문제가 아니고 굳이 따진다면요. 칼빈슨호가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죠. 네. 그 비용 누가 됩니까? 미국이 되고 있겠죠. 독수리 연습이나 키 리저브 연습 때 달려오는 미군들 누가 됩니까? 미군이니까 미군이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게 아니라 미국에 굳이 돈을 내라고 한다면 내겠다 그러면 돼요. 뭘 내느냐? 운영 유지비를 내겠다 그래가지고 사드를 같이 운영하자 그래야 돼요. 네. 그러면 저 시스템을 배울 수 있으니까 우리 그 방공포 여단 공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방공유도탄 사령부 같이 저걸 운영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기회로 가야 되니까 좀 내라 그러면 내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얽혀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내겠습니다는 아니고요. 니네가 내라 그러면은 우리가 왜 내야지는 좀 설명을 해라 이런 대등한 위치에서 그럼. 얘기를 좀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돈 좀 들고요. 써도 돼요. 어쨌든 간에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듯이 보시는 시청자나 국민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존의 합의를 다 파기하고 네. 우리 보고 사라 그러면 네. 사도 됩니다. 네. 중국이 우리를 사드 배치 관련해서 우리를 제재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이 사드를
구입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해서 우리 제재를 했습니다. 중국이요? 그럼요. 그럼 네. 우리가 만약에 사드를 사서 우리 군이 운영한다 그러면 중국은 우리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사버린다 그러면 네. 오히려 중국의 제재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봅니까? 네. 아마 사드 값보다 더 비쌀 겁니다. 그럼 차라리 지금 사버리는 게 경쟁을 더 이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 예. 네, 우리 국민들이 약간 불안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네. 기본적으로 사드와 관련돼서 지금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약정서, 계약서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계약서가 있는데요. 저도 이 관련해서 이게 로키드 마틴이 이제 미사일은 만들고요, 레이시온에서 그 포대를 만들거든요. 네. 레이더 포대를 만드는데 그 관련 그 뭐 시에로나 이런 사람들이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요. 근데 저도 직접 만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에로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이제 미국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사드를 이제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지, 그죠? 사드 부지를 우리나라에서 미군에다 공여를 해서 그 기지에 설치하는 건 미군이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대선 후보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네. 자기네도 벌써 들여와서 이거 다 배치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고민을 하려면 철수를 고민을 하고 네.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 계약서에 그 근거에서 이 철수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어떻게 철수를 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 비용이나 이렇게 어떻게 돼 있는지 합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협상용이나 또 이제 앞으로 계약을 수정해 나가는 부분이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조금은 다른 시각의 말씀들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에 불고 있는 이 위기감, 그리고 그 가운데 조속히 설치된 사드,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되는 문제, 갑자기 불안감 조성을 해서 보험 상품을 파는 불안감 마케팅이 갑자기 언뜻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드 비용 문제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때문에 우리 대선 후보들도 각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신속하게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선 후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합니다. 사드 배치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강력한 우파 홍준표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 홍준표 후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히 협상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이다. 미국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미 정부 간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셈이고 한미 양국 간 기존 합의한 사항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자, 갑자기 불거진 사드 비용 지불 문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둔 후보들 유불리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이게 지금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면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어쨌든 사드 배치를 찬성했던 후보들은 약간 불리해질 거고요. 그렇죠. 과거로부터 그 한미 동맹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거나 네. 이런 미군의 자산 배치에 대해서 그 반대했던 민주당이죠. 네. 그쪽에서는 좀 이익을 볼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자주파 동맹파의 논쟁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히 이 사드 도입을 적극 찬성했던 홍준표 후보 김천에 가서요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불만을 다 수용하고 사드 배치로 인해서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것은 모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을 들고 강도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옆집의 총이라도 빌려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만은 제가 수용을 하고 꼭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상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 보상이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사실 지금 현재 그냥 법 체계 이런 걸로는 보상을 하는데 뭐 인과관계라든가 그렇죠. 갖추어져야 되는 복잡하죠. 요건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민심이 지금 들끓고 있으니까 아마 그 홍준표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는 취지는 이제 만약에 본인이 집권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 그 예비비 중에 일부라든가 예산 중에 일부를 따로 책정한다든가 거기에 맞추어서 특별법 같은 거를 특별 법령 같은 걸 만들어서 좀 빨리 그리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주 하겠다. 간략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지 그냥 일반법으로 하면 좀 이게 복잡해질 수 있어요. 글쎄요. 저 말도 과연 지킬 수 있는 말인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신석호 부장 얘기하실 게 있죠. 쟁점이 지금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한국에 전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나 정부나 국방부나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들고 뭉개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